지나가 휘날리는 거 처음 보잖아. 본거 같은데? 생각 말고. 이거 자꾸 결석하니까 한결이 오늘 안 온다고 그랬고 졸업식인데 안 온대. 내일 계약했고 용대 계약했고 계약했나 어저께 졸업시켰는데 너무 아무렇지 않았어. 중학교 졸업했는데 뭘 어떻게 말해? 몰라. 어? 그리고 그냥 야 선생님 대학원 졸업식 때 그냥 혼자 갔다 혼자 왔는데 대학교 졸업식 때는 와 선생님 엄마만 하고 선생님 휴가 내고 왔고 회사 다닐 때는 되게 꿀잼이던데 휴가 빠지고 졸업식 하니까 졸업식 끝나고 바로 회사 갔는데 중학교 때 졸업식 때는 대회상 아무것도 못 받았다고 그냥 갔다 와 그래 혼자 갔다 오고 슬프다 그지? 자 지난 시간에 동시성의 상대성이라는 얘기를 살펴봤어요. 자 동시성의 상대성 얘기 자 잠깐 한번 다시 정리해보면 이건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자 가장 기초적인 얘기가 이 얘기야. 자 여기는 헐 등력이라고 했지. 자 여기 관찰자 A가 있고 여기 관찰자 B가 있고 자 여기는 B 프라임 있고 이건 A 프라임이라고 한다. 정지 상태에서 정 가운데에서 누가 내리기로 했어? 이또 분위가 내리기로 했지. 그리고 안중근에다가 도시락을 던지기로 했지. 자 도시락이 터졌어. 괜찮겠다고 한솥 도시락 터지는 도시락. 자 근데 밥이 다 그건데 딱 땡기면 안에서 조리가 되는데 아 네. 안에서 조리가 되고 지가 이거 자 이때 자 이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터졌을 때 A와 B는 시험문제 걸리는 시간이 동일하다라고 그래서 A와 B 동시에 관찰했고 마찬가지 A'과 B'도 자이 사건을 동시에 목격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정지된 상태에 자이 안에 두 관찰자와 바깥 좌표계에는 자 정지한 좌표계에는 두 관찰자는 이 사건을 동시라고 이야기하게 된다. 그런데 이 히로부미가 일정히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더라고. 서빈역 앞에서도 이제 암살 시도가 있었던 거야. 근데 그거를 미리 첩보를 입수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대요. 그리고 일본군이 거기에 배치돼갖고 수색 작전해갖고 두 분의 의사가 또 그냥 속절없이 돌아가셨더라고. 그냥 사살당하셨어. 자게 됐나? 한 분이 자결을 한 분이 사살된다고 그럴 거야. 그게 탈군역에서 성공을 해서 사건. 자, 이 기차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야. 자, 원래 터지기로 했던 그 시간에 폭탄을 던졌다라고 한다면 A라는 관찰자와 B라는 관찰자는 이 사건을 어떻게 봐? 동시다라고 보게 되는 거지. 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동일해. 그래서 자, 이 사건을 동시에 관찰했다라고. 자, 근데 기차가 지나가 버리게 되면 A에게 A 프라임에게 관찰했을 때는 기차가 좀 더 진행한 상태에서 관찰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자 이때 이 위치에 있을 때 A랑 A 프라임의 관찰자는 이 사건을 관찰하게 돼. 하지만 B에게는 B 프라임에게는 더 많은 거리를 가야지 이 사건이 도달하겠지. 자, 그래서 B에게는 더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자, 이 사건이 도달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B'과 B'에게는 동시가 아니다. 동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지. 그래서 어떤 관찰자들에게는 동시인 사건도 움직이는 또 다른 관찰자에게는 동시가 아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 만약에 폭탄이 기차 안에서 터져도 마찬가지가 될 거야, 그지? 자, 기차 안에서 터졌을 때 A, B', B'를 동시라고 관찰할 것이고 A와 B는 이 사건이 동시가 아니라고 관찰하게 될 거야. 이해합니까? 상대적인 거, 상대적인 얘기가 되겠죠. 자, 나머지 얘기들은 책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얘기는 책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뉴턴 역학에서 절대적인 시 공간에 의해서 여러 사건이 서로 다른 공간에서 동시에 동일하게 관측될 수 있다. 그러나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같은 관성 좌표계가 아닌 공간에서 일어난 여러 사건의 경우에 동시에 동일하게 관측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한 점에서 발생한 사건의 동시성. 한 점은 같은 장소지. 같은 장소에 어떤 현상이 사건이 도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시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관찰자가 봐도 이 사건은 동시에 일어나게 되어 있어. 같은 장소에서 끝나는 사건은 모두 동시에 관측되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점에서 발생한 사건의 동시성. 자, 여기는 그림처럼 지면의 영리에 대하여 빠른 속도로 운동하고 있는 우주선에 철수가 타고 있다. 철수가 관찰할 때 우주선의 양 끝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던 두 빛이 P점에서 동시에 만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됐다. 이 사건은 한 점에서 발생하는 하나의 사건이므로 지면의 영리도 두 빛이 P에 동시에 만나는 것으로 관측되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이 한 점에서 동시에 발생한 사건은 하나의 사건이 되므로 관측기에 상관없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관측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사건, 걔는 하나의 사건으로 취급해서 두 개의 빛이 도달한 그 사건은 동시에 관찰되어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편 반대로 칠판에 적어둔 것처럼 두 사건의 동시성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다. 자, 아래 그림과 같이 지면에 대해서 광속에 가깝게 날아가는 우주선이 광원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빛이 검출기에 빛에 도달하는 두 사건 A와 B가 발생했을 때 우주선 안에 철수와 지면의 영위는 두 사건 A와 B를 다음과 같이 각각 다르게 측정해 준다. 자, 우주선 안에 철수, 양쪽 방향의 빛의 속력은 언제나 방향에 관계없이 똑같다라고 얘기했죠. 방향에 무관하게 똑같아서 자, 이 광원에서 양쪽 검출기까지의 거리 역시 같게 측정되므로 자, 이 빛은 두 검출기에 동시에 도달하게 된다. 자, 반면에 지면에 있는 바깥좌표에 있는 영리에게는 이렇게 관측되지고 있다. 양쪽 방향의 빛의 속력은 같은데 빛이 이동하는 동안에 우주선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따라서 빛은 왼쪽 검출기에 먼저 도달하게 되고 또 나중에 뒤쪽의 검출기에 즉 왼쪽 A에 먼저 도달하고 앞쪽에는 검출기에는 나중에 도달하게 된다. 그래서 사건이 A가 먼저 일어나고 나중 B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한 관찰자에게 동시에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두 사건이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다른 관찰자에게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동시성의 상대성이라고 합니다. 호송아, 뒷바닥 보고 있는데 뭐 했지? 뒷바닥 보고 있는데 뭐 했지? 어허, 애가 이럴 수가. 주는 호송이 되게 잘하는 줄 알고 있는데 어떡해? 맨날 물어보는데 호송이 잘하죠?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양심없는 빵점이라니. 자, 동시성이 상대성 그리고 동시성의 불일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이 동시성의 상대성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요즘 1학년 때는. 그래서 이 부분을 공부할 때는 항상 자의식을 의존해서 공부해. 말 되게 헷갈려. 문제 기니 형태로 많이 내주는데 말을 엄청나게 헷갈리게 내주기 때문에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읽어보고 많이 풀어봐야 돼요. 관계된 거 이거는 동시성 상대성은.
다른 건 수식으로 된 거 딱딱딱 떨어지는데 얘네들은 말을 되게 꼬아서 써놨어. 꼬아서 써놔갖고 좀 조심해서 읽어주셔야 돼요. 자, 동시성은 관측자의 운동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다. 동시성의 상대성은 모순도 아니고 착시현상도 아니다. 이것은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동시성은 동일한 관성 좌표에게만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만 절대적인 의미를 갖고 다른 관성 좌표에서 달라지는 상대적 개념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상대성 이론이 기본이 되는 이야기가 되지. 자, 이번에는 시간 지연이라는 현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시간 팽창이라고 하는데, 자, 시간 지연. 자, 시간 지연은 시계라고 불리는 장치를 이용해서 시간 지연을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니네 사기 선배 중학교 3학년 때 인천시 과학경시 문제로 나왔던 문제구나. 다 맞힐 수 있었는데 이 새끼들이 상대성 이론이네 하고 안 풀었어. 바보시기들. 자, 한번 볼게요. 이쪽에 지금 빗시계가 있어. 빗시계라는 건 뭐냐면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진 두 장소에 거울을 설치하고 한쪽에 이 거리를 뭐라고 할까? L0라고 하자. L0라고 하고 한쪽에 한쪽 거울에서 빛을 쏘아줘서 건너편에 갔다가 아래로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이때 시간 간격을 쓸 때는 델타 t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걸 라지 t로 바꿔 쓴다라고 얘기 많이 했었지. 이걸 라지 t 제로라고 하자. 또는 델타 t 제로라고 표현해 줄 수가 있어. 자, 이게 델타 t 제로의 시간이 걸렸어요. 자, 이때 빛의 속력은 얼마로 달리고 있다? 운동상태 간격 정상 빛의 속도는 10을 일정함으로 10라고 한다. 복용하고 좀 여유 있게 써야 된다. 그림 다 선생님이 다 설명한 다음에 그리세요. 그림이 되게 복잡해질 거야. 조금만 기다려. 자, 이때 이런 관계를 갖게 돼. 얘는 이 L이라는 이 L0라는 거리를 C라는 속력으로 T0만큼 이동했지. 맞아? 따라서 L이라고 하는 녀석, L0라는 녀석은 2분의 CT0라고 써줄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이 거울을 오른쪽으로 V라는 속도로 이동시켜보자. V라는 속도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자, 거울이 이쪽에 있었는데 일정한 시간 간격마다 이렇게 일정한 거리만큼을 이동하고 있다라고. 자, 이 거울이 이제 시간에 따라서 위치를 이렇게 체크해봤어. 이때 한쪽 거울에서 반대쪽 거울을 향해서 빛을 쏘아주게 됩니다. 자, 이 거울은 V라는 속도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자, 그러면 빛은 어떻게 진행하지? 건너편에 갔다가 반사돼서 다시 나쪽에 거울로 되돌아오는 이런 운동을 하게 되겠다. 이때까지 걸린 시간을 라지 t라고 하지. 또는 델타 t라고 하지. 그럼 노란 아이의 궤적의 크기는 얼마가 되지? 이 아이의 길이는 얼마가 돼? 길어져. 아니, 얼마냐고. 주어진 것만 한번 얘기해. 아는 척하고 있네. 니네 사기 선배들 기준으로 1년의 성적이 2분의 1씩 반씩 풀더라고요. 반전기. 얘기해주냐? 그래서 니네 성적이 사기 선배들에 비하면 29 빼기 4분의 1이야. 거의 뭐에 가깝지? 0에 가깝지? 어쩜 이렇게 못할 수가 있을까? 용현이 때만 해도 잘했는데 애들. 용현이가 7기인가 그래. 7기 때들 진짜 잘했다. 7기 때도 수학 무지 잘하는 애가 하나 있었어. 현익이라는 아이. 진짜 수학 잘했는데 걔 전국대에서 금방 받았나 그래.
주간에 주는 것도 아니야. 중국에서 10명인가? 20명인가 밖에 안 주는데 그 안에 들어있지. 니네 3기 선배 중에 희명이라는 선배는 이명 선배는 전국 수학 1등. 고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수학과 교실에서 걔가 수학 1등을 했어. 대박이지. 사기의 준상이 같은 경우에는 생물 금상. 아이비오 나오고 아이비오 금상. 초라해져서 인천 가고 학교 건물 같아, 공간 같아. 점점 꾸려지고 있어. 그래도 전국에 몇 개 안 남은 아이비 학교 중에 하나잖아. 아이비 과학부 중에 하나잖아. 너네가. 아이비 몰라? 아이비 무슨 뜻이? 어? 뭐라고? 담쟁이 동물. 학교에 담쟁이 동물 다 잘하는 학교가 지금 전국에 몇 개 안 남았지. 너네 학교하고 충남과학부하고 아주 옛날에 생긴 과학부들이고 거의 다 건물 새로 다 바꿨는데 언제 바꿔준대? 선생님 니네 학교 픽처를 갖고 있는데 선생님 인천시 교육감 되면은 인천과학관을 없애버릴 거야. 왜 과학관을 그렇게 먼 데다 줘놓고 힘들게 만들어, 그치? 활용도도 적잖아. 평일날 없잖아 사람이. 그 건물 인천과학관 쓰는 거야. 식당부터 뭐 실험실까지 다 지하층부터. 그럼 거기가 5층이니 6층이니? 전체 투영실까지 있잖아. 그걸 다 활용해갖고 기숙사도 다 거기다 한 건물 다 쓰는 거야. 학교 헐어버리고 그 운동장을 만들어버리고. 그 선생님의 픽처인데 주차장이 있고 뭔가. 니네 참 안타까워. 인천시가 좀 이상해지면서 니네 학교가 원래 계획이 인천대학교 잘 오는 게 계획이었지. 원래 장기 계획이 이런 계획이었어. 진상과학부가 아니고 이게 동양동부체에다가 새로 학교 적어갖고 이제 그게 가칭 미철과학부야. 그때 당시에 미철과학부를 새로 짓고 인천과학부를 시내로 빼서 인천대학교가 송도로 이전하니까 그 인천대 부지 넓잖아. 그 부지 전체를 인천과학부에서 쓰기로 했었거든. 거기 다른 학교 생기지 않았어? 지금 무슨 대학교가 하나 네, 왔지? 다른 대학. 청문대학교인가? 충청도에 있는 학교가 사가지고 왔어. 이름도 못 듣던 학교인데 가끔 선생님이 가끔 가서 치킨집이 있거든. 가끔 그 학교 이제 교수라고 와서 애들 얘기하는 거 보면 아휴 심해갖고. 얼마야 이 길이? 지나갈 것 같아. 뭐? 어? 이거 왜 있어? 이걸로 보이고 우리 잡아가고 이거? 어? 손현지 얼마까? 뭐라고? 무슨 피타고라스가 왜 있어 여기? 하나 뭐지? 왠지 구현이랑 맞힐 것 같아. 뒤가 뭐야? VT? 무슨 루트가 왜 들어가 이 바보 똥멍청아. 대현이가 할 것 같아. 단순할수록 쉽게 맞춰. 2L제. 2의 제곱? 4? 아니 2L제. 구경 얼마야? 답답한데. CT지 그렇지. 야 C라는 속도로 T 동안 갔으니까 CT지. 이게 V이 뭐예요? 거리이동 속도. 너 그럼 빛의 속도가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그 여태까지 배운 거 뭐야? 호성. 특별한 문제라. 호성. 거리이동 속도라고 했어. 빛이 그렇다고 이렇게 간 건 아니잖아. 근데 C 곱하기 T-T제로 아니에요? 지랄하지 말고 CT라니까. 야 C라는 속력으로 T 동안 갔으니까 CT지. 아니 근데 처음에 T제로. 답답해. 그럼 절반은 얼마야? 2분의 10가 되겠지. 그렇죠? 자 이번에는
거리를 한번 보자. 거리 이동한 거리. 거리 이동한 거리는 얼마야? 호성아 얼마? 그렇지. 근데 상위 선배들이 중3 때 이걸 못 썼어. 그래서 뒤지게 혼났어. 야 이 바보 새끼들아. C라는 속도로 T마크 갔으면 CT고 V라는 속도로 V마크 갔으면 VT지. 왜 안 써? 아 뒤지게 혼났어. 그때 1등 아니었어. 진짜 거의 이거 다 맞았으면 거의 만점에 가까웠는데. 자 그러면 요 녀석의 절반만큼의 길이는 얼마가 되지? 절반만큼은? 2분의 1. 자 2분의 1 T가 되겠지. 이 길이는 얼마야? 이 길이? L 제로네. 진행 방향의 가로 방향에 대해서 길이 변화가 없거든. 그래서 L 제로가 됐대. 자 그렇다면 얘는 그래. 평소가 좀 피타고라스 정리를 한번 써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자 얘는 노벤사 고인이었 난다고 얘기 좀 왔어? 아니 뭐냐 그때 온라인 수업으로 땡땡이 치려고 뒤에 앉았구나. 어허 저걸 어떡할 것이야 저거. 선생님들이 너무 걱정을 되게 많이 하셔요 요즘. 내가 달라졌어요. 그렇죠. 받았죠. 점점 꾸려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볼게. 얘는 2분의 1 CT의 제곱. 자 이 값은 2분의 1 VT의 제곱 플러스 L0가 저기 앞에 있는 값으로 구해진 값이지. 얼마가 돼? 2분의 1 CT0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었대. 자 그럼 2분의 1 다 지워져 버리겠지? 자 T제곱으로 묶어버릴 거야. 그러면 C제곱 마이너스 V제곱 T제곱은 자 CT0의 제곱이 되어버렸어. 그럼 T제곱은 어떻게 쓸 수 있지? T제곱은 C제곱 마이너스 V제곱분의 C제곱 곱하기 T0 제곱이라고 쓰게 됩니다. 양변을 C제곱으로 나눠서 제곱분을 취해버리면 T라는 값은 뭐가 되지? 루트 1 마이너스 C분의 V의 제곱분의 T0라고 쓸 수 있겠지. 오케이? 자, 이때 이 값을 우리는 흔히 감마 T0라고 하죠. 여기서 감마는 로런츠 인자라고 해. 로런츠 인자라고 해서 루트 1 마이너스 C분의 V의 제곱분의 1이라고 합니다. 이 값들은 미리 계산해두면 편리한 점이 많아서 문제가 나오면 미리 계산해놓는 게 좋아. 오케이? 숫자로 나오는 문제의 경우에 만약에 이 거울의 속도, 이 거울의 속도가 얼마라고 한다면 V가 0.6C 많이 쓰거든. 0.6C 썼대. 0.6 넣으면 0.36이니까 0.64니까 10분의 8이 되겠지. 맞아요? 10분의 8이면 얼마가 되니? 10분의 8이면 4분의 5라는 값을 갖겠지. 감마가 4분의 5라는 값을 갖겠지. 한편 얘가 0.8C인 경우가 있어. 0.8C일 때는 0.64니까 0.36이니까 10분의 6이니까 3분의 5가 되겠지. 그래서 감마값이 3분의 5라는 값을 갖대. 수능형 문제에서는 이 두 개를 가장 많이 써. 근데 선생님은 설명이 편리해서 이 방법을 많이 써. V가 0.995C야. 빛의 속도의 99.5%로 달리게 되면 감마값이 약 10이 되고, 그래서 좀 편리성 때문에 이걸 써준다고. 오케이? 자 그렇다면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서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자. 이 그림을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 그래 썼니? 아우 진짜 참을성 없는 녀석. 자 얘가 이렇게 된 우주선이야. 이 우주선 안쪽에 관찰자가 볼 때는 나는 어떻게 돼 있다라고 해? 멈춰진 것처럼 보이지. 그래서
이거를 상대론에서는 이 개를 정지좌표계라고 불러. 되게 웃긴다. 이 개를 정지좌표계라고 불러. 상대적으로 멈춰있다고 보는 좌표계가 정지좌표계야. 오케이?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모든 값들을 고유라는 말을 붙여줬어. 오케이? 그럼 이 t0는 무슨 시간일까? 고유 시간이 되는 거야. 움직이고 있는 좌표계는 등속도인지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 내부 관찰자가 정지했다고 보고 바깥 좌표계는 그 개가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상대적으로 정지한 좌표계를 정지좌표계, 그 안의 값들을 다 고유값이라고 써주고 있어. 자, 그래서 이렇게 관찰하고 있어. 반면에 자, 이 뒤쪽에 있는 거울들은 V라는 속도로 뼈뼈뼈 움직이는 로켓이야. V라는 속도로 계속해서 진행하는 로켓이지. 이 로켓은 어디서 관찰한다는 거야? 바깥에서 관찰했다는 거야. 오케이? 이때 바깥 관찰자가 이 내부를 관찰할 때 어떻게 본다는 얘기야? 이 감마값이 누구보다 항상 1보다 크거든. 감마값이 항상 1보다 속력이 0이기 전까지. 이해해? 1보다 크기 때문에 한 시간과 또 다른 시간 사이에 시간 간격이 길어지는 거야. 이해합니까? 시간 간격이 길어진다는 건 무슨 뜻이야? 시간이 천천히 간다는 뜻이 되겠지. 오케이? 시간이 천천히 간다. 그래서 이것을 시간 지연이라고 불러주고 있다. 오케이? 오케이. 이게 핵심 내용인데 나머지는 그냥 책 얘기로 보자. 이 자체는 증명 문제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 간단한 증명 문제로 나올 수 있어. 비시계 이용해서 노름진자하고 시간 지연 구하는 거는 자,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로 기억해두고. 자, 그러면 책 얘기로 한번 정리할 때만 해야 돼. 필기하는 시간 안 하고 있습니다. 너네 선배 식당 지은이랑 선배는 수업 아직도 그대로 가고 있거든요. 아이고. 이거는 걱정이 커? 우리 점수가 안 나와서 걱정이 크지? 베이커리들. 저쪽 반에는 빵파리도 있는데 빵팔, 팔빵. 빵 팔고 계속 빵점 8점 이러더라고. 8점은 어떻게 맞아요? 8점? 인정수 부분 점수 주지 말라는데 자꾸 부분 점수 주잖아. 무지면 점수가 좀 박해졌지. 선생님이 주교쌤한테 부분 점수 주지 마세요. 애들 실력 안 늘어요. 빵점 보고 충격받아야 공부하지. 충격받아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포기하는 거 같아. 물리는 시험 보면 원래 평균 점수가 30점이야. 선생님 지금 학교 시험 학교 시험. 학원에서 자꾸 문제를 쉽게 내주래. 그랬다가 이런 일 벌어지지. 학원에서 100점인데 학교 갔더니 30점. 정신 차려 좀 해. 문제 쉽게 주는데 왜 그래? 쉽게 주고 있는데. 이번에는 죄다 뭐 줄까? 수능용으로 줄까? 기니디? 상대로는 사실 문제가 니네 학교 나오는 문제들도 거의 다 기니디야 1학년 때는. 일단은 해주세요. 일단은 해주세요. 일단은 전체 다? 네? 일단은 전체 다 기니디 문제 50문제? 아니 그러니까 교육생이 채점하기 힘들어. 힘과 응도 어때도 되돌려. 속도와 가속도 내려서 지랄하네. 또 봤어. 하면 뭐 다 맞을 거 같지. 에휴. 요번에는 니네들 기니 빌려줄게. 지난번에 연력학 조금 하고 연력학 조금 포함시켜갖고 상대성에는 기니 줘야 돼. 연력학 포함시키지 말까? 지난 시험에 충격받아서.
근데 이 상대성 이론은 실제로 거의 다 함께 기입되는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기입되어 알기 좀 낫겠네요. 자, 책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필기하는 척하는 저 친구는 뭐 하는 친구지? 자,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서로 다른 관성 좌표계에서 측정한 두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은 일반적으로 서로 다르다.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상의 빛시계라는 도구가 필요하다. 이게 빛시계야. 자, 빛시계에서 빛이 광원을 떠나는 시간 사건 1과 또 빛이 광원으로 돌아오는 사건 2의 시간 간격은 서로 다른 관성 기준계에 있는 철수와 영역에 서로 다르게 측정되어진다. 우주선 안에 철수가 측정한 시간. 우주선 안은 상대적으로 지가 정지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정지좌표계야. 근데 말에선 조심해야 된다. 우리나라 교과 과정은 이걸 정지좌표계라고 안 하고 바깥쪽에 있는 좌표를 정지한 좌표계라고 불러. 오케이? 정지좌표계라고 안 하고 정지한 좌표계라고 하면 바깥좌표계. 정지좌표계면 로켓 안. 우주선 아니라고 보시면 돼. 자, 고유시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고유시간은 관성 좌표계 한 점에서 일어난 두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이다. 그림과 같이 행성에 대하여 광속에 가까운 일정한 속도 V로 운동하는 우주선 안에 놓여있는 빛시계를 철수가 보았을 때 사건 1과 사건 2는 같은 위치에서 일어나게 되므로 철수가 측정한 시간은 고유시간이 된다. 자, 같은 좌표에서 계속 측정한 시간이기 때문에 같은 좌표에서 측정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를 고유시간이라고 표현했다라고 했어. 자, 거울 사이의 거리를 이 책은 D라고 썼는데 보통 L제로 많이 써. D라고 했을 때 빛이 왕복하는데 걸린 시간 델타 T 고유라고 썼는데 이거를 선생님은 라지 T 제로라고 썼어. 두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 델타 T를 보통 귀찮으니까 라지 T로 많이 써주고 있어. 그래서 대문자 T는 여기에서 시간 간격이라는 뜻이야. 자, 그래서 델타 T 고유는 다음과 같다. C분의 2D다. 자, 한편 영희가 측정한 행성에 있는 영희가 측정한 시간을 보면 행성의 영희는 우주선 안에 자, 빛시계를 관측하게 되면 자, 빛이 방출되는 사건 1이 일어난 위치와 빛이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시간, 자, 돌아오는 사건 2가 일어난 위치가 다르다. 자, 영희가 보았을 때 빛이 움직인 거리는 자, 2D 프라임이 되는데 CT였던 거지. CT라고 했던 거 직접 쓴 거야. 자, 그리고 빛의 속력이 C로 일정하므로 영희가 본 왕복 시간 델타 T는 C분의 2D 프라임이다. D 프라임은 어차피 계산하지 못하니까 이거 그냥 CT라고 쓰는 게 더 좋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이 책은 증명이 너무 지저분해. 대학물리 책을 막 흉내내다 보니까 증명이 쓸데없이 지저분하게 만들어서 효율적이지 못한 증명식이야. 이 방법 선생님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일 거야. 이게 보편적으로 상대론을 취급하는 책에서 이 방법을 그냥 쓰고 있으니까. 자, 델타 t 동안에 우주선이 움직인 거리를 v 델타 t라고 하면 d 프라임은 피타고라 정리해서 다음과 같다. 왜 피타고라 정리 d 프라임을 구하냐고 CT네. 자, d 프라임은 루트 자 2분의 v 곱하기 델타 t의 제곱 더하기 d 제곱이다. 자, 11과 2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모르겠어. 자, 1과 2를 이용하면 델타 t는 c분의 2d 프라임이고 얘는 c분의 2 루트 2분의 v 델타 t 제곱 플러스 d 제곱. 이걸 다시 넣어주면 c분의 2 곱하기 루트 자 2분의 v 델타 t의 제곱 더하기 2분의 c 델타 t 고유의 제곱이 됐다라고. 따라서 다 지워버리고 델타 t의 제곱 양쪽을 제곱을 취한 거지. 얘는 c제곱분의 v제곱 곱하기 델타 t의 제곱 더하기 델타 t 고유의 제곱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항시켜서 정리해주면 델타 t는 루트 1 마이너스 c제곱분의 v제곱분의 델타 t 고유라고 썼는데 선생님 거보다 훨씬 더 더럽지. 그래서 이 방법을 그대로 기억하는 게 좋아. 아마 충격받아서 잊지 못할 걸. CT, VT 그지? 충격받아서 잊지 못할 거야. 이게 훨씬 더 쉬운 방법이. 이건 진짜 개나발스러운 거야. 너무 지저분해. 같은 증명식인데 뭐 어떻게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네. 빛의 속도가 네. 어디서 일정하니까 저게 나오는 건데 그거는 약간 실험적으로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럼 원리는 뭐예요?
함수 불변의 원리. 뭔가 약간 아인슈타인의 두 가지 가설 중에 하나의 함수 불변의 원리. 근데 약간 실험적으로 증명이 된 건데 약간 함수 불변의 원리를 아인슈타인은 가정하고 시작한 거야. 상대방은. 아인슈타인의 두 가지 가정이 있었잖아. 네. 첫 번째 상대성 원리, 두 번째 함수 불변의 원리. 가정하고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천재성이 빛나는 거지. 그때는 사람들이 일정한지 어쩐지도 몰랐어. 아인슈타인이 일정하다고 논 거야. 빛의 속도는 지공 중에 항상 일정하다. 방향에 상관없고 운동 상태에 상관없이 빛의 속도는 항상 일정하다. 그 가정하에서 상대성 이론을 만들어주게 되지. 그러니까 자꾸 속 빠지니까 저런 소리 하지, 그치? 그리고 뭐 여러 배속 듣기 하니까 모르겠지. 그냥 선생님 혼자 막 춤추다 나가는 거지. 성격이 와야 되는데 춤을 춰야 되는데 오늘 졸업기념으로 춤 시키려고 그랬더니 안 왔어. 한결이 춤추는 거 입에서 보면 더 멋있어요. 더 멋있어? 네. 너 그게 계속 입에속으로 봤다는 거잖아. 문어크 있잖아 처음에. 그거는 저 있었는데. 너 있었어?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측정된 결과를 갖게 된다. 자, 이때 우주선의 속도 v는 c보다 느림으로 항상 로런츠 인자값이 1보다 크다. 따라서 델타 t는 델타 t 9보다 크다라고 합니다. 즉, 우주선 안에서 측정한 시간 간격은 우주선 밖에서 우주선 안쪽의 시간을 측정했을 때 시간 간격보다 어때? 더 길다. 더 짧다라고 해야 되겠지. 안에서 측정한 시간이 밖에서 측정한 시간보다 짧다. 시간이 바깥쪽에서 측정하면 천천히 간다. 너네들 혹시 영화 중에 인터스텔라 봤니? 그 중간 뒤쪽 후반부에 어떤 행성에 누가 꼬여갖고 내려가게 돼, 그치? 그리고 모선은 그 우주선 주변을 선회한단 말이야. 근데 그 우주선 안에 있던 한 사람이 남아 있었고 두 사람이 내려갔다가 배신당하고 올라오지. 우여곡절 끝에 올라오게 됐는데 올라와서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되지? 푹썩 늙어있지. 맞아요? 푹썩 늙어있다는 얘기야. 양쪽에서 지금 시간 간격이 다르다라는 얘기지. 좀 이따 재미난 얘기 해줄게. 재미는 없어. 자, 시간 지연 현상과 시간 팽창에 대해서 한 관성 좌표계의 관찰자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운동하는 다른 관성 좌표계의 시간을 보면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으로 관측되어진다. 시점 사이의 간격이 더 멀어진다라는 뜻이야. 고유 시간과 시간 지연, 관성 좌표계 한 장소에서 두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두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을 고유 시간이라고 한다. 같은 좌표계에서 본 시간 간격은 고유 시간. 자, 다른 관성 좌표계에서 측정한 두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은 항상 고유 시간보다 늘어나게 된다. 시간 지연의 의미.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갈릴레이와 뉴턴의 상대론과 다르게 관찰자에 따라서 위치뿐만이 아니라 시간 흐름도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갈릴레이나 뉴턴의 상대론에서 위치는 관찰자에 따라 다르게 측정될 수 있지만 시간은 관찰자에 따라 다르게 측정될 수가 없고 항상 동일하게 측정되어진다. 여기서 잠깐 이제 소개만 해드릴 거예요. 뒤쪽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갈릴레이 변환식 배웠지. 우리 지난 시간에 자, 관성 좌표계와 그 다음에 비관성 좌표계를 설명할 때 썼던 식이 있잖아. x는 x 프라임 플러스 vt. 그래서 x 프라임은 x 마이너스 vt라고 썼던 식들이 있어. 그림 쫙 그려주면서, 그지? 왜나 그림이 되네. 복용학과 앞바닥이야. 그 관계식을 갈릴레이 변환이라고 해. 그거에 대해서 상대론적 변환식은 로런츠 변환식이라는 식을 쓰게 될 거야. 그때 시간의 항도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를 조금 이따가 이야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달라지게 됐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고, 자, 또 다이건이 시간은 관찰자에 따라 다르게 측정될 수, 자, 관찰자에 다르게 측정될 수 없고 항상 동일하게 측정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 옆쪽 얘기 보면 로런츠인자에 대해서 쓰고 있지. 감마라는 것은 루트 1-제곱분의 v제곱분의 1이다 라고 했고, 이걸 로런츠인자라고 하고 항상 1보다 크다. 매우 느린 좌표계에서는 거의 1이 되어 상대성 이론의 효과를 관측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속력 v가 빛의 속도에 접근함에 따라 감마값이 급격하게 증가되는 그래프가 거기 그려져 있지. 네. 밑에는 빛의 속도, 세로 쪽은 로런츠인자야. 자, 그래서 이렇게 됐대. 거기 10이라는 그 속도가 빛의 속도의 99.5%인 그 식이 돼버립니다. 자, 한편 철수가 본 영위 시간은 어떨까? 거꾸로 철수라는 아이는 지금 우주선을 타고 가고 있단 말이야. 자, 지난번에 우리 상대성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한번 볼게. 자, 여기 어떤 별에 영희가 서 있었어. 이때 자, 로켓을 타고 자, 시계를 보면서 철수가 안에 있었지. 맞아? 지금 영희가 관찰할 때 로켓이 지금 V로 가잖아. 그럼 얘의 시간은 t0가 되고 얘의 시간은 t가 됐는데 t는 t0라는 시간이 되잖아. 그때 자, 뭐 시계 형태는 원래 동일한 형태지, 그지? 우주 공간의 모든 시계는 동일한 형태를 갖고 있어. 자, 이때 철수가 관찰할 때는 어떻게 보일까? 철수라는 아이는 자, 지금 내 시계를 보는 게 아니고 바깥쪽에 있는 영희의 시계를 보고자 해. 영희의 시간을 보고자 해. 이때 철수가 볼 때는 영희가 이쪽 방향으로 V로 움직이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치? 네. 그러면 철수가 볼 때는 얘가 움직이는 좌표계니까 얘 자체에 대해서 정지해 있는 거지. 영희가 스스로에 대해서 정지해 있잖아. 그래서 영희의 시간이 t0라면 철수가 관찰하는 영희의 시간 t는 얼마가 돼? 감마 t0가 된다는 얘기야. 시간 지연이 서로가 서로에게 일어나는 거야. 이해해요? 남의 떡이 항상 어때? 커 보이잖아.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하고 똑같아. 정대현! 이 시점에 지금 잠이 오고 있습니까? 자, 철수가 영희를 보면 영희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간 지연에 의해서 철수가 본 영희의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상대성에 관한 이야기가 됩니다. 얘들이 언제 봤다고 나한테 돈을 꿔준대. 전에 그 기억이 나는데 선생님 후배하고 연수봉이라는 동네에서 술 먹고 있었어. 근데 그때는 수업을 늦게까지 할 때라 거의 1시까지 수업하고 2시쯤에 만난 것 같아. 근데 그 새벽에 2시 다 돼가 2시 넘었다고 2시 좀 넘었던 것 같아. 문자가 아니고 전화가 왔어. 전화가 온 거야. 새벽에 핸드폰 번호로. 누구 아는 사람인가? 그래갖고 전화를 받았어. 받았더니 갑자기 돈을 대출해 주겠대. 그래갖고 반갑잖아. 핸드폰 전화가 아니고 뭐 8자리 전화 있잖아. 뭐 1588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의 번호들. 그리고 지금 내가 급전이 필요하다고 그랬더니 상담에 친절하게 응하더라고. 그러십니까?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지금 3만 원이 지금 급전이 필요하다고. 네? 지금 술값을 계산하려고 보니까 은행에 안 들려가고 돈을 안 찾아와갖고 지금 급전 3만 원이 필요한데 지금 당장 대출되냐고 키 끊어버리더라고.
다시 전화를 했어 내가 그거는. 좀 전에 대출 상담하다 전화가 끊겼는데 새벽이야. 대출 상담하다 전화가 끊겼는데 좀 전에 통화하고 나서 통화 다시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또 연결해 주더라고. 그래서 좀 전에 통화가 끊겼는데요. 제가 지금 급전 3만 원이 필요한데 애들 체크는 버리고 다시는 나한테 돈 빌리라고 전화 안 와. 대박이지. 신혼들이야. 거의 대부분 사기꾼, 대출 사기꾼. 자, 남의 어려움을 이용해놔서 참 자기 부귀영화 누리면 안 되는데, 그치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뭐 대통령 선거도 막 혼탁해졌잖아. 서로 비방하다 보니까 서로 다 흠결이 있네. 이걸 어떡할 거야? 서로 잘난 척하더니 양쪽이 다 문제가 있잖아. 윤석열에는 원래 문제가 있었구나. 원래 문제 있었는데 자기 마누라 잘난 줄 알았더니 결국 잘한 게 아니었네. 흑경영님은 부인 없지? 있니? 너 그런 것까지 생각하는구나. 승격은 아들이 20명 넘게 있다는. 20명 넘게 있다고? 승격은 아는 여러 명이고. 와, 왕건인데. 능력자인데? 자, 중학교 지금 2학년짜리인가 선생님한테 되게 혼난 애가 하나 있는데 미친 새끼야. 왜 미친 새끼인지 아니? 지 여자친구를 딴 애한테 소개시켜준대. 야, 이 미친 새끼야. 왜? 그랬더니 그래야지 지가 합법적으로 바람필 수 있대. 또라이 새끼 아니야. 너 그런 생각 갖고 살면 너 나중에 안 돼. 하지마. 근데 벌써 여러 애들한테 지 여자친구 소개시켜준다고 그랬나 봐. 미친 새끼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선생님 근데 철수가 보기에는 영희의 시간이 더 많이 간 거잖아요. 어디서? 그러니까 위에서는 위에서 영이 아니 그렇지는 않아. 이 시간을 철수는 영이 생각을 몰라. 영이도 철수 생각을 몰라. 그래서 철수는 내 시간이 t 제곱라고 생각하고 영이는 이 우주선 안에 시간 간격이 t라고 생각하는 거야. 감마 t 제곱. 서로가 서로 상황을 몰라. 이해해? 네. 서로 소통하지 못해. 이해해? 서로 소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 상황을 몰라. 그냥 보고 아는 거야. 그냥 지들끼리 따로. 이것도 마찬가지야. 철수는 영희가 간다고 생각해. 그럼 시간지연 오히려 영희한테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야. 미안하다. 시간지연은 지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야. 영희는 가니까. 그럼 이게 맞아? 둘다 맞아. 그러면 서로 생각을 몰라.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하지 마. 이렇게 상대론 배울 때 쟤처럼 공부하면 다 망한다. 상대론은 그냥 독특한 무리하게 한 분야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넘어가는 게 훨씬 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어. 그냥 쌍둥이가 이렇게 해놓고 그 쌍둥이 얘기는 한번 비교해보자. 한 사람 빨리 달려서 시끄럽다고. 만나면 이게 왜 달려? 그러니까 너 달려서 빛의 속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날아가야지. 누가 더 늙어요? 보자니까. 복잡하네. 내 재미난 얘기 해준다고 해주게 이거야. 쌍둥이가 많지. 쌍둥이 역설에 대해서 뭘 살펴보는 거 보자. 시간 전에 가장 대표적인 얘기인데 원래 안 해주는데 너네 좀 해주려고 했었어. 자, 지구에 아이가 태어났어. 자,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로켓에 하나를 싣고 하나는 지구에서 기르기로 하고 얘를 얼마로 보냈어? 0.995C로 보냈어. 오케이? 자, 그리고 60년이 지났대. 이건 지구 시간이 되겠지. 지구 기준으로 60년이 흘렀대. 그러면 이 아이는 어때?
노인이 돼 있겠지. 60살인데 지팡이 쥐고 있으면 좀 심한가? 자 이렇게 됐지. 자 로켓에 있는 i는 시간이 몇 배만큼 느리게 가니? 0.995시면 감마값이 얼마였어? 10이란 말이야. 그렇다면 이 로켓 안의 시간은 얼마였을까? 6년. 얘는 6살짜리 아이야. 오케이? 60년이라는 시간을 얘는 갔다가 오는 동안에 어때? 시간 지연에 의해서 6살밖에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번에는 로켓 측면에서 한번 얘기해보자. 로켓에 있는 아이는 자, 갓난아이로 출발하지. 자, 이 로켓은 어떻게 생각하니? 지구가 간다라고 생각하지. 이거 갔다가 되돌아온 거거든. 다시 되돌아왔대. 다시 되돌아왔어. 자, 이때 자, 이 로켓 안에 있는 사람은 자, 물론 60년이 지났지. 자, 어떻게 됐지? 할아버지가 돼 있어야 되겠지. 60살. 얘는 몇 살이 돼? 6살이란 말이야. 서로 반대되는 얘기지. 그래서 패러독스, 역설이라는 말을 썼어. 패러독스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위에 있는 사실과 아래에 있는 사실 어떤 게 맞을까? 서로 다른 거. 서로 다르게 됐어. 그럼 하나는 그럼 어떻게 취급해야 돼? 뭐 노인이 됐다, 아기가 됐다, 노인이 됐다, 아기가 됐다. 둘 중에 하나 사실이고 둘 중에 하나는 허구일 거야. 어떤 게 맞을까? 이거를 실제 나사에서 1970년대 때 실험을 했어. 제트기에 원자시계를 싣고 지구 주변에서 수백 킬로미터를 왔다 갔다 하는 실험을 했어. 그리고 지구에 다시 도달시켜서 시간을 비교해봤어. 그래서 진짜 사실을 실험을 통해서 다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야. 어떤 게 맞을까? 결과는 위에 맞고 아래게 틀리더라. 왜? 이 아이는 지금 실제 움직인 건 누구야? 상대적인 거 말고 실제 움직인 거. 힘을 받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힘을 받은 이 아이는 여러 가지 우주 환경에 대한 변화를 실제로 겪었고 얘는 아무 일도 안 겪었지. 그래서 변화를 겪지 않은 아이에게 변화가 없었고 실제 변화를 겪은 아이에게는 시간 지연이 있었다라고 해. 그래서 우주선 왔다 갔다 제트기를 왔다 갔다 몇 발음 속도로 왔다 갔다 하고 착륙시켰을 때 측정한 값을 비교해 봤더니 제법 차이가 나 있었대. 빛의 속도에 아주 가깝지는 않지만 그래서 시간 지연은 이렇게 힘을 받는 실제 아이에게 적용되는 경우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시간 역설이다, 쌍둥이 역설이다라고 시간 지연에 대한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상대적인 속도는 그러면 뭐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그냥 서로 상대적이잖아. 야, 너 상대로 빵점에 가깝게 나오겠다. 그냥 특별한 분리 분야야. 너는 지금 고정관념이 네. 우주의 중심이 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선생님이 얘기했지. 우주의 중심은 누구라고? 나라고. 항상 내가 기준이란 말이야. 철수가 생각할 때는 철수가 생각할 때는 지게 맞아. 또 영희가 생각할 때는 지게 맞아. 상대적이란 말이야. 지난 시간 네가 수업 안 들어서 그래. 우주의 중심은 누구라 그랬지 현진아? 그치. 그렇다고 얘를 기준으로 잡지 마. 넌 또 얘를 기준으로 잡으려고 할 거야. 이게 고정된 분리관념에 의해서.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에 상대성으로 빼줬으면 좋겠는데 안 빼고 계속 지랄하네. 그럼 상대성으로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맞는 거지. 왜 우주의 중심이 나니까. 항상 내 생각대로 하는 게 맞는 거지. 남의 생각 중요하지 않은 거야.
동양적 사고방식에 좀 모순이 되지. 남을 배려하고 이게 아니야. 내가 기준이야. 내가 기준. 자꾸 배려하려고 하지 마. 상대로 할 때는 네 생각만 하는 거야. 어차피 상대적이니까 다 내 얘기가 맞는 거야 라고 하고 넘어가면 돼. 전지적 관점에서 보지 말란 말이야. 1인칭 시점에서 상대가. 남을 배려하지 마. 내 생각만 하는 거야. 자, 이번에는 길이 수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길이 측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측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엄청나게 긴 막대가 있대. 이 막대의 길이를 측정하고 싶어. 좀 주제 갖고 재나가면 되지. 이게 수광초라고 하자. 수광초. 그럼 굉장히 먼 거리지. 재어나갈 수가 없단 말이야. 이거를 측정하려면 어떻게 측정하면 될까? 빛을 쏴서 얘는 빛을 쏴? 빛이 갔다 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여기서 반사하잖아. 네. 반사한 동안 무슨 일을 겪는지 모르잖아. 얘를 측정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 이 엄청나게 긴 녀석을 로켓에 실어. 돈이 좀 들겠지? 로켓에 실어. 그래서 V라는 속도로 진행을 시키는 거야. 자, 이때 바깥쪽의 시계로 처음 위치에 있는 이 시간을 측정해. 오케이? 자, 그리고 이 로켓에 있는 이 막대가 지나가서 끝부분을 지나갈 때 시간을 따로 측정을 해. 오케이? 자, 그러면 로켓의 원래 길이는 로켓 안의 값으로 측정해야 되겠지. 이 값이 얼마야? L0라는 길이를 갖고 있어. 근데 시간 측정은 어디서 했니? 바깥쪽에서 시간을 측정했단 말이야. 같은 좌표계에서 거리와 시간을 동시에 측정할 수가 없어. 예? 같은 좌표에서 동일한 시간을 측정할 수가 없어. 오케이?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L0라는 값은 얼마가 돼? V 곱하기 T가 돼버렸어. 로켓 값이 비싸. 그치? 그럼 이거보다 좀 저렴하게 측정하는 방법을 어떻게 측정해야 돼? 자, 여기에 시계를 갖고 있는 관측자를 로켓에 실어. 그래서 V라는 속도로 진행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 로켓이 이 끝에 도달했을 때, 자, 이 끝에 도달했을 때 시간을 측정하게 되는 거야. 이때 걸린 시간이 T0. 역시 길이는 로켓 안의 길이가 아니지. 안의 관측자가 바깥을 보는 길이기 때문에 얘는 L이라는 길이로 보이게 될 거야. 그치? 그럼 로켓 안에 있는 사람은 L이라는 길이를 가는데 얼마? V 곱하기 걸리는 시간이 T0만큼이 걸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이해해요? 로켓의 관측자는 시간과 거리를 동시에 같은 좌표에서 측정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엇갈리는 결과를 갖게 돼. 이 녀석의 B를 구해봐. L0분의 N. 얘는 V 곱하기 T분의 V 곱하기 T0가 되겠지. 시간 지연이 일어난 거잖아. T는 그지? 얘는 뭐가 돼? 감마 T0분의 T0가 되겠지. 그렇죠? 따라서 자, 시간의 서로 다른 좌표계에서 측정한 로켓의 길이는 고유 길이에 대해서 감마분의 L0가 된다. 이 값은 항상 L0보다 작은 값을 갖겠지. 그래서 길이 수축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해해? 책의 얘기는 이제 별과 별 사이의 거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또 다른 느낌이 있어서 책의 설명도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책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특수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자, 서로 다른 관성 좌표계에서 측정한 두 지점 사이의 거리도 일반적으로 서로 다르다.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지구에서 다른 별까지 광속에 가까운 일정한 속도 v로 이동하는 우주선을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에 있는 영희가 우주선에 탄 철수는 각각 다른 방법으로 지구에서 별까지의 거리를 측정하게 된다. 지구에는 영희가 보면 지구와 별은 고정되어 있지, 영희에 대해서. 네. 얘가 고유 길이가 되는 거야. 이해해? 같은 관측자가 측정한 자기 좌표계의 거리가 고유 길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L0가 돼. 이런 고유 길이가 되는데, 자, 한 관성 좌표계에 대해서 위치가 변하지 않고 고정된 두 지점 사이의 길이가 고유 길이다. 지구에 있는 영희는 우주선이 지구에서 별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에 우주선의 속도를 곱하여 지구와 별 사이의 거리를 구하게 된다. 이때 철수 시간과 영희가 측정한 철수가 갖고 있는 개의 시간이 다르겠지. 맞아? 자, 그래서 자, 이때 시간 측정은 그거야. 영희는 별에 도달했을 때 철수의 시간을 볼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철수가 측정한 시간을 이용해서 거리를 계산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이해해?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영희가 측정한 시간은 우주선이 출발한 사건과 도착한 사건이 서로 다른 장소에서 일어나게 되므로, 자, 영희가 측정하는 시간은 고유 시간이 아니다. 오케이? 시간 지연이 일어난 시간을 이야기하게 되고, 영희가 측정한 별과 지구 사이의 거리 L 고유는 영희가 지구와 별에 대해서 정지했으므로 영희가 지구와 별 사이에 측정한 거리 고유 길이를, 자, 고유 길이라고 L 고유라고 하며, 우주선의 속도 V는 다음과 같다. L 고유는 V 곱하기 델타 T. 자, 거리는 영희의 거리로, 시간은 철수의 시간으로. 왜? 영희는 철수가 언제 도달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한편 우주선 안에 철수가 측정한 길이를 보자. 우주선 안에 있는 철수는 자기 중심이야. 지구와 별이 동시에 뒤로 이동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해합니까? 자, 그렇다면 이런 일이 있게 된다. 자, 우주선 안의 철수에게는 지구와 별이 자신의 우주선을 마이너스 v, 자, 자신의 우주선을 마이너스 v 일정한 속도로 지나가는 것으로 보이게 된다. 자, 이때 철수는 지구와 별이 자신의 우주선을 지나는데 걸리는 시간에 지구와 별의 속력을 곱하여 지구와 별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다. 자, 철수가 측정한 시간은 한 좌표계에서 측정한 시간이지, 그지? 그래서 고유 시간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자, 철수의 좌표계에서 지구가 우주선을 지나는 사건과 별이 우주선을 지나는 사건이 같은 장소에서 일어나므로 철수가 측정한 두 사건 사이의 시간이 고유 시간 델타 T 고유가 된다. 철수가 측정한 지구와 별 사이의 길이 L. 지구와 별이 철수에 대하여 마이너스 V의 속도로 움직이므로 철수가 측정한 지구와 별 사이의 거리 L은 고유 길이가 아니며 다음과 같다. L은 V 곱하기 델타 T 고유가 되었다랍니다. 자, 그래서 이 식들을 정리하는 거지. 이때 영희가 측정한 시간 델타 T와 철수가 측정한 고유 시간 델타 T 고유는, 델타 T는 자, 루트 1-CO분의 V 곱하기 델타 T 고유의 관계가 있으므로 이걸 감마 T0라고 했었지. 철수가 측정한 지구와 별 사이의 거리 L은 다음과 같다. L은 V 곱하기 델타 T 고유다. 그래서 V 곱하기 델타 T 루트 1-CO분의 V 제곱에는 L 고유 곱하기 루트 1-CO분의 V 제곱이 되었다. 그래서 L은 자, L 고유 루트 1-C제곱분의 V 제곱이라는 값이 됐다. 이때 루트 안의 값, 루트 값이 1보다 작으므로, 자, 항상 고유 길이보다 짧은 길이가 되니까 길이 수축이 나는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하지. 슈퍼맨이 빛의 속도로 날아간다며, 날아간 순간에 짜부가 돼. 그래서 그렇게 멋있게 못 날을 거야.
어떤 얇은 판때기가 날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거야. 이해해? 양리를 보면 되게 재미나는데 각각의 속력이 있을 때 그 기차의 형태가 변하는 모습을 보여줘. 기차 형태가 어떻게 형태가 변하는지. 자, 지구와 별에 대하여 움직이는 철수가 측정한 지구와 별 사이의 거리를 L이라고 하고, 이 L은 지구와 별에 대해 정제는 0이가 측정한 지구와 별 사이의 거리 길이보다 작다. 자, 그리스 관찰자가 상대적으로 운동하는 물체를 보면 운동 방향으로 길이가 줄어드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때 고유 길이와 길이 수축 문제. 자, 물체에 대해 정지한 관성 좌표계에서 자, 측정한 물체의 길이를 고유 길이라고 하며, 측정하려는 길이 방향으로 운동하는 다른 관성 좌표계에서 측정한 물체의 길이는 고유 길이보다 짧다. 길이 수축은 운동 방향에 대해서만 나타나며 운동 방향의 수직인 방향으로는 일어나지 않게 된다. 이쪽에 길이 수축에 대한 그래프 관계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쌍둥이 역설 비슷하게 헛간 역설이라는 게 또 있어. 헛간, 곡간. 양쪽에 창고에 문이 있대. 이 문은 자동으로 작동이 되는데, 이 앞쪽에 막대가 들어오는 순간에 문이 자동으로 열려. 오케이? 그리고 막대가 다 들어가는 순간에 문이 닫혀버려. 근데 이 헛간의 길이보다 더 긴 막대도 집어넣을 수 있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잖아, 그치? 들어가면 딱 걸려서 안 들어갈 거 아니야. 근데 얘를 집어넣는 방법, 매우 빠른 속도로 집어넣는 거야. 그럼 길이 수축이 일어나. 길이 수축이 일어나서 곡간 속에 다 들어갈 수가 있어. 충분히 속도만 크다면. 이해해? 하지만 곡간 측면에서는 어떻게 되니? 이 곡간 측면에서 그런 거고, 막대기 측면에서는 어떻게 돼? 또 안 되겠지. 곡간 길이가 훨씬 더 짧을 텐데, 더 짧아질 텐데. 그래서 넣을 수 없다는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 역설이 있어. 근데 사실은 집어넣을 수 있지. 집어넣을 수 있다고. 자,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고요. 자, 이 고유 시간과 자, 길이 수축에 대한 얘기를 뮤온이라는 입자를 이용해서 한번 다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뮤온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뮤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 이번 주 시험 대가리 깨질 거야. 헷갈려가지고. 문제는 쉽게 많이 줄 텐데 헷갈려가지고 깨질 거야. 무슨 문제 좀 줄까? 하다가 막 대가리 깨져가고, 아씨, 뭐 이런 게 다 있어. 또 다른 포기의 계기가 되겠지. 자, 뮤온이라는 입자는요, 전자 사촌이야. 전자와 같은 기본 입자 중에 하나야. 얘는 자연 중에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태양광선에서 오는 것을 우리 우주선이라고 얘기하거든. 로켓의 우주선 말고 코스모레이라고 그래요. 우주에서 쏟아지는 빛다발, 누군가의 다발을 우리 우주선이라고 하는데, 우주선과 지구 대기 성분이 입자가 충돌을 할 때 생성되는 입자인데, 얘는 실험실내 수명이야. 평균 수명이라고 얘기하죠. 평균 수명이 2.2 마이크로초 정도가 2.2 마이크로초가 엄청나게 짧게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아이들이야. 오케이? 자, 이때 자, 해수면에서 2000m짜리 산이 있었어. 2000m짜리 산이 있었는데, 뮤온 검출기를 이 산
이렇게 측정을 해본 거야. 자, 미온 측정기 갖고 측정해봤더니 몇 개의 입자가 발견됐냐면 100개의 입자가 발견됐다라고 얘기했죠. 100개. 이때 해수면에 또 역시 검출기를 갖다 놨더니 해수면에 검출 갖다 놨더니 훨씬 작아서 뭐 5개 내지 7개 입자들이 관찰되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오케이? 그래서 이 정도 이론적으로 측정되어질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 관찰해 보니까 약 70개가 관찰되지는 거야. 이론상의 예측은 이만큼이야. 왜냐하면 얘가 미온이 예를 들어서 입사하는 속도에 따라 다르겠지. 0.995C로 들어온다라고 해. 0.995C로 들어오면 이론적으로 방사성 붕괴식에 의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게 5 내지 7개 정도가 측정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해. 왜냐하면 얘가 2000m를 지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야? 0.995 곱하기 3 곱하기 10에 8승m/s분에 2000m가 돼버리지. 그래서 이 시간이 약 얼마? 6.7 마이크로초 정도가 걸려. 평균 수명이 2.2인데 거의 3배만큼의 시간이 걸려. 이제 다 죽고 없는 거야. 근데 70% 정도까지 살아남았다는 건 뭐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지. 이거를 2가지 관찰에서 측정해봤어. 바깥쪽 관찰자가 관찰해봤다. 관찰자가 관찰하면 미온이라는 입자가 조그마한 우주선에 실려서 지금 0.95C로 들어오게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자, 바깥 관찰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바깥쪽에 있는 관찰자들. 이 밖에 있는 관찰자들은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어. 자, 얘는 미온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현상을 겪게 되지? 어떤 현상을 겪게 될까? 시간 지연이라는 현상을 겪게 될 거야. 그치? 얘가 생각할 때 얘는 고유값을 갖고 있고 그 고유값을 얘가 측정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바깥 관찰자는 시간 지연이라는 현상을 겪게 돼. 시간 지연 현상을 겪게 돼. 그러면 미온의 평균 수명이 얼마로 되는 거지? 감마 곱하기 P 제로인데 0.95실 때 감마가 얼마라고 해서 10이라고 했지. 그래서 편리해서 쓰는 거야 선생님이. 10이라고 했어. 10 곱하기 평균 수명이 얼마야? 2.2 마이크로초가 되는 거야. 그럼 바깥쪽에서 볼 때는 미온의 평균 수명이 얼마가 되는 거야? 22 마이크로초가 되는 거지. 고작 3분의 1밖에 안 지났단 말이야. 그래서 70%가 살아남게 된다고 얘기해. 이해해? 이 미온의 관계에 대해서는 시험에 나옵니다. 오케이? 또 다른 숫자 갖다 놓고 이거와 다르게 아까처럼 0.60, 0.80 이런 형태 갖고도 내줘. 꼭 기억해둬야 돼. 자, 그 다음에 미온 입장에서 한번 관찰해보자. 미온은 지가 오는 게 아니고 누가 오는 거야? 산이 0.95C로 오는 거야. 이해해요? 자, 그러면 미온은 자기를 기준으로 산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지. 산이 움직인대. 자, 갑자기 산이 높아졌네. 자, 산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얼마의 속력으로? 0.995C. 자기는 정지했고 얘가 움직이니까 산에 무슨 일이 생겼지? 길이 수축이 일어난 거야. 이해해? 산이 요만한 산이 돼버렸어. 미온은 길이 수축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자, 그렇다면 얘는 L이라는 값이 감마분의 L0야. 그럼 2000m짜리 산이 얼마가 되는 거니? 얼마? 200m짜리 산이 된 거야.
그럼 0.995시로 200m 지나는데 걸린 시간은 얼마가 되는 거지? 얼마? 0.67 마이크로 초가 걸리는 거야. 뮤는 내 수명이 얼마지? 2.2 마이크로 초란 말이야. 그거에 약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밖에 안 걸렸어. 그러니까 당연히 더 많은 양이 살아있었겠죠. 그래서 70%가량이 살아있다는 것을 이렇게 밖에서는 시간 지연, 안에서는 길이 수축이라는 현상을 이용해서 설명해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오케이? 자, 한편 로렌츠 변환식은 그냥 소개만 해줄게. 1학년 때 상대성 이런 기계 안 들어가거든. 그냥 소개만 해주도록 할게. 똑같아. 자, 얘는 한쪽 방향 x 방향으로만 진행한다라고 할게. 진행 방향에 대해서만 변환식이 생기거든. 지난번하고 똑같아 이거는. 자, 여기에 움직이는 좌표가 있는 거지. x 프라임, g 프라임, y 프라임이야. 얘가 얼마의 빠르기로 가고 있다고? v인데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어. 이때 어떤 사건 이벤트가 여기서 일어나지. 이 좌표를 볼 때 얘는 x 프라임이지. 오케이? 근데 서로 측정할 시간이 달라. 얘가 측정하면 t, 얘가 측정하면 t 프라임이 된다는 말이야. 그래서 얘는 변환식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돼. 어떻게? 맨날 땡땡거리고 돌다가 자는 거만. 자, x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원래 x 마이너스 vt였지. 근데 거기에 로런츠 자국 되진다. 위에 로런츠 자국. 오케이? 네? 로런츠 자국이죠. 자, 그 다음에 t 프라임도 자 변화가 돼. 자, 변화가 되는데 얘는 감마 곱하기 t 마이너스 c 제곱분의 v 곱하기 x라는 값으로 나타나게 돼. 오케이? 다음 시간에 시작하실 때 증명해줄까 말까? 증명하는 거 크게 의미는 없는데 그냥 소개만 해주고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안쪽에서 측정한 시간과 바깥쪽에서 측정한 시간 다른 거에 대한 변환 관계도 다르다. 얘 역변환식도 있어. 역변환식 이거 x 막 연립해갖고 정리하면 나올 것 같지, 그지? 상대성 이론에도 그렇지 않네. 역변환식은 이제 x라고 하는 녀석은 원래 x 프라임 플러스 vt 프라임이라고 써주면 되잖아. 트루 반대로 t가 달라지니까 감마만 곱해줘. t라는 값은 감마 곱하기 t 프라임 더하기 c 제곱분의 v 곱하기 x 프라임이다. 이런 식으로 역변환식을 이렇게 써주고 이걸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도 되게 많아. 속도 더하기 식도 만들고 별거를 다 만들어 볼 수 있는데 이런 관계식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쪽에 증명이라고 해놨는데 좀 어렵게 해놨어요. 한번 생각해보고 다음 시간에 이것부터 증명을 해줄지 말지 결정하고 이쪽에 여러 가지 자 이야기들을 살펴볼 거예요. 질량 에너지 분석인데 다음 시간에 초반부에 좀 모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떤 모를 얘기를 해드릴 거냐면 이런 모를 얘기거든요. 우리 뉴턴 운동방정식 F는 뭐라고 써? MA라고 쓴다라고 하지. 이거를 최근에 운동량을 이용해서 바꿔줬지. 어떻게 바꿔줬어? F는 dt분의 dp라고 바꿔줬단 말이야. 오케이? 그런데 말이야, 이 식은 안 맞고 이 식은 맞아. 놀러와라. 이 식은 상대론에서도 맞고 다 맞아. 근데 얘는 뉴턴 역학에서만 맞게 된다는 거.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런 주제하고 에너지 시장의 동등성이라는 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는 분. 야, 그나저나 메모치기 집어넣는 공부 싫다 이거지? 이걸 로런츠 변환이라고 해. 이거? 빨간색 있어서 이거? 왼쪽에 이거?
맞지? 또 질문. 이온도 기술축할 수 있어요? 이온도 기술축할 수 있어요? 어? 이온이 기술축할 수 있어요? 길이 수축하냐고? 입자인데 전자가 크게 나니까. 하는 거예요. 어? 하는 거예요, 그냥. 이론적으로 해야 되는데 전자 크기라니까? 전자 크기 알아? 아니. 전자보다 좀 커. 정질량이 좀 더 무겁고. 이론적으로는 해야 되겠지. 길이 수축한다면. 왜? 아까는 막 변화하는 애가 막 기술축을 적는 게 맞는다고 시험적으로 되겠어요. 근데 뭐 움직이는 아이에 대해서는 수명이 중요하고 미혼 입장에서는 길이가 중요했지. 크기가 뭐 점에 가까운 아이들 변화가 얼마나 변할까? 또 질문. 식사를 맛있게 하십시오.